까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. 자, 이제 마지막 개념이네요.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볼 텐데요. 등차 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요, 뭐가 일정한 거예요? 차이가 일정한 수열입니다. 따라서 SN이라고 했을 때 합이라는 건 첫째 항이 뭐예요? A예요. 두 번째 항을 A 플러스 뭐라고 할 수 있어요? D라고 놓을 수 있죠. 세 번째 항은 그럼 뭐가 되죠? A 플러스 2D가 됐을 겁니다. 맞죠? 그래서 이 항들을 다 뭐하면 더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궁금한데 이때 여러분 가장 끝에 있는 항 복잡했잖아요. L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.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항은 뭐였을까요? 앞에 있는 항에다가 D를 더해야 L이죠. 다시 앞에 있는 항 플러스 D를 하면 L이에요. 그러면 앞에 있는 항은 뭐가 될까요? L-D가 되겠죠. 즉 L 바로 끝항 바로 앞에 있는 항은 L-D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 되시죠? 자, 이렇게 됐을 때 방금 쓴 SN을요. 우리가 다시 쓸 거예요. 귀찮게 왜 다시 쓰냐? 거꾸로 다시 쓸 겁니다. L이 제일 앞으로 나와도 상관없죠. 그 다음 L-D가 나오면 그 다음 항은 뭐가 될까? L-2D가 되겠죠. 거꾸로 쓰는 거예요. L, L-D, L-2D 해서 자 이번에는 거꾸로 썼으니까 가장 끝에는 뭐가 생기고 A가 되겠죠.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뭐가 될까요? A 플러스 D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SN에 관한 공식이 궁금한데 우리가 SN을 2번 써봤어요. 그런 다음에 양변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SN이 2개니까 뭐예요? ESN이라고 쓸 수 있죠. A 플러스 L 할 수 있어. A 플러스 D, L-D 하면 D가 사라져서 또 뭐가 됩니까? A 플러스 L이 되네요. A 플러스 ED 플러스 L-ED 사라지죠. 따라서 A 플러스 L이 돼요. 쭉 가면 DD 사라져서 또 A 플러스 L. 그 다음 마지막도 A 플러스 L이 나오게 되네요. 그러면 A 플러스 L이 모두 몇 개일까요? 첫 번째 항, 두 번째 항, 세 번째 항, N번째 항이죠. 항이 모두 N개이기 때문에 A 플러스 L이 모두 몇 개 있다? 이렇게 N개 있다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게 되고요. 따라서 SN이 궁금하죠. SN이 목표였어요.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N의 A 플러스 L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무슨 수열일 때? 등차 수열일 때 여러분 N은 뭐였어요?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항의 개수입니다. 항이 몇 개냐? A는 뭐예요? 첫 항이죠. L은 뭐예요? 끝항입니다. 그래서 항의 개수와 첫 항, 끝항을 알 때는 우리가 이런 공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아주 어렸을 때 그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요. 유치원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. 1부터 뭐 100까지의 수를 합한 게 모두 얼마냐. 1부터 10까지의 수를 합한 게 모두 얼마냐라고 했을 때 유치원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? 그걸 다 더하고 있겠죠.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10까지 더하는 거예요. 1에서 2 더하면 3이고 3에서 3 더하면 6이고 손가락이 모자르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파스칼이 정답을 얘기해 버렸답니다.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요. SN은 1부터 10까지잖아요. 다시 거꾸로 쓴 거예요. 똑똑하죠. 10 플러스 9 플러스 8 해서 1까지 쓴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더했죠. 2배의 SN은 1 플러스 10 하면 11, 2 플러스 9 하면 11 해서 다 11이네. 11이 모두 몇 개 있었습니까? 10개 있었잖아요. 1부터 10까지니까. 따라서 SN은 11 곱하기 10 나누기 2를 해서 정답이 55라는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. 뭐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유명한 수학자가 되었겠죠? 여기에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나온 겁니다. 차이가 1인 수열이죠. 거꾸로 해서 2개, 첫 항과 끝 항의 합이 계속 쭉 나온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. 똑똑하죠? 그런 사람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. 우리는 이 공식만 외우면 돼요.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이 공식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. 끝입니다. 자, 그런데요, 여러분. 끝항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L로 썼지만
L이라는 것은 사실은 n번째에 있는 항이죠. 등차 수열에서 n번째에 있는 항은 어떻게 나타냅니까? A 플러스 n-1D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일반항 배웠잖아요. 그래서 2분의 n에 A 플러스 L 대신에 A 플러스 n-1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. 그러면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?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? 2분의 n에 2a죠. a가 2개 플러스 n-1D라는 공식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때 n은 얼마입니까? n은 뭐예요? 항의 개수 n번째 항입니다. n번째 항, 항의 개수를 얘기하고요. a는 뭐예요? 첫 항이죠. d는 뭐예요? 공차죠. 자, 여러분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첫 항과 공차와 항이 몇 개인지를 알고 있을 때는 뒤에 있는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. 공식을 선생님이 지금 2개를 알려드렸죠. 왜 2개를 알려드렸습니까?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할 때 첫 항과 공차를 알고 있을 때는 뒤에 있는 식, 첫 항과 끝 항을 알고 있을 때는 앞에 있는 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. 공식 꼭 기억하시고요. 우리 한 번 더 정리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째 항이 A, 공차가 D, 끝항이 L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. 이때 SN이라는 것은 2분의 N의 A 플러스 L로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N은요, N번째 항에서 나온 거지만 항의 개수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.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. 문제 풀면서. 자, A와 L은 바로 나와 있죠. 첫째 항이 A, 끝항이 L일 때. 즉, 이 공식은요, 뭐와 뭐를 알고 있을 때요. 첫 항과 끝항이 뭔지만 알면 바로 끝나는 문제입니다. 등차 수열이면서 첫째 항이 2고 끝항이 뭐 10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이고요. 이 공식은 언제 사용할 수 있다고요? 첫째 항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차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.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첫째 항과 끝항을 알 때, 첫째 항과 공차를 알 때 구하는 공식을 각각 알아두자라고 얘기했죠. 그래서 2가지를 각각 알아두면서 문제를 풀면서 무엇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이 그때그때 잘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.